최고의 빠른 볼, 그 시대를 풍미했던 투수 10명을 선정해서 오늘 7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켓맨 로저 클레멘스를 7번째 선수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클레멘스 선수 1962년생이죠. 선수 생활 오래 했습니다. 1984년도에 데뷔를 해서 2007년도까지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데뷔를 해서요. 토론토 블루제이스, 뉴욕 양키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다시 양키스로 돌아왔던 선수인데요. 통산 709경기에 등판을 했고 선발 투수로 단 2경기를 제외한 707경기의 선발 투수로 나왔습니다. 통산 354승 184패고요. 평균 자책점 통산 3.12, 완투 경기가 118경기가 있고요. 그중에 46번은 완봉승으로 이어졌습니다. 24년을 뛴 선수로서는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고요. 사이 영상 7번 받았습니다. MVP도 한 번 받았고요. 11번의 올스타에 선정이 됐습니다. 탈삼진왕 5번, 평균 자책점 1위를 7번을 해냈습니다. 다승왕도 4번 했고요. 또 2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아주 화려한 그런 경력을 자랑하는 선수죠. 로켓맨이라는 별명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기 시절이죠. 영아 시절에 어머님이 재혼을 하셨는데 이 양아버지가 그렇게 이 로저 클레멘스를 예쁘게 해주고 어렸을 때 같이 놀아주고 정말 좋은 아버지의 상이었대요. 근데 이분마저 9살이 되던 해 세상을 뜹니다. 로저 클레멘스가 정말 자존심이 강하고 지기 싫어하는 선수인데 다른 선수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선수 시절에 클럽하우스에 이렇게 막 선수들이 막 가족들, 특히 아버지가 방문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너무 부러웠다고 나중에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워낙 이 선수가 빠른 볼 던지고 워낙 잘 던졌기 때문에 많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에 타겟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필라델피아하고 미네소타가 그렇게 적극적이었다고 해요. 나중에 이 선수가 근데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스카우팅 제안을 거절을 하고 대학을 갑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도 스포츠를 되게 잘하는 학교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도 야구 선수로 최초로 로저 클레멘스의 등번호가 영구 결번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84년도에 보스턴 레드삭스 유니폼을 입고 로저 클레멘스가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불과 2년 뒤입니다. 86년도에 MVP 수상을 받게 되는데 이게 71년도 투수로서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바이다 블루란 선수에 의해서 15년 만에 투수 MVP에 오르게 됐고요.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1956년도에 사이 영상이 수상 명단에 오른 이후에 그 다음부터 MVP는 아무래도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상이 사이 영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MVP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로저 클레멘스는 데뷔한 지 3년 차 만에 MVP를 받았고요. 물론 훗날 2011년도 저스틴 벌랜드 선수 또 나중에 또 클레이튼 커시 선수도 MVP를 받게는 되죠. 한 경기에 20개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거는 캐리 우드 선수, 맥스 시어저 선수, 9이닝 기준으로 랜디 존슨 선수가 나중에 타이 기록을 세웁니다.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모든 기록이 다 86년도에 세워진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10년 뒤 1996년도에 또 다른 한 경기 20개 탈삼진 경기를 만들어내요. 그만큼 오랫동안 이 선수가 전성기 때 모습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고요. 97년도에 토론토에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적하면서 등번호 21번. 21번이 한동안은 국내 야구도 그렇고 에이스들이 다는 그런 등번호로 인식이 돼 있었죠. 그 당시 4년에 4천만 달러라는 큰 계약을 받으면서 계약을 했고 99년도에 팀에 트레이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토론토는 안 돼. 우승에 대한 의지가 없어. 난 이런 팀에 있고 싶지 않아. 날 트레이드 시켜줘. 그래서 결국은 양키스로 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우승 반지를 또 끼게 되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고요. 2004년도에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소속으로 7번째 사이 영상. 이 당시에 42살이었거든요. 42살에 사이 영상을 받는다. 정말 로저 클레멘스 선수도 자기 몸 관리에, 물론 이 선수도 약물에 대한 의혹도 있었고 또 좀 좋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스캔들에 연루가 되면서 사실 지금 명예전당에 못 들어가고 있고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 관리만큼은 철저히 했는데
예전에 이제 이 선수 로저 클레멘스가 오프 시즌 동안에 본인의 이제 집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린 시절에 쿵푸 관련된 영화를 봤는데 이런 쿵푸를 하는 사람들이 그 철사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모래 이렇게 깊숙한 항아리를 해놓고 단련하는 그런 단련 기법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로저 클레멘스가 집에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래 받아놓고 거기 막 집어넣어서 모래 속에 손 돌리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걸 보면서 메이저리그 선수가 저런 훈련을 할 수가 있지? 또 개인적인 훈련이 전설적인 게 나중에 뭐 양키스도 마찬가지였었고 휴스턴 시절에 앤디 패티스 선수 본인의 후배가 되겠죠. 앤디 패티스 선수가 이런 클레멘스의 모습, 본인 관리하는 모습을 본인이 좀 따라하기 위해서 오프시즌 동안에 아예 클레멘스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같이 했었다는 그런 일화가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클레멘스 선수는 뭐 이 빠른 볼의 위력, 당연히 100마일을 웃도는 그런 별명 때문에 로켓맨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요. 실제로 이 선수가 그래서 좀 약간 유치하긴 한데 보스턴 시절에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잡지에 표지 모델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사인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손에 공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로켓 모형 있잖아요. 뒤에 불꽃이 막 나오고 있는 로켓 모형이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이 표지 모델에 나왔던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나고요. 정말 이 지기 싫어하는 근성이 너무 클레멘스가 유명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른 볼 강속구 투수의 계보하면 본인의 대선배입니다만 놀란 라이언, 흥미로운 건 놀란 라이온과 로저 클레멘스가 맞상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기 결과는 로저 클레멘스가 졌어요. 놀란 라이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경기가 끝난 이후에 로저 클레멘스가 놀란 라이온을 맹 비난합니다. 비난한 이유가 뭐냐면 로저 클레멘스 입장에서는 놀란 라이온이 비겁하게 던진다. 위협구. 그러니까 우리 타자, 보스턴 타자들에게 몸쪽으로 위협구를 던져서 겁을 줘서 타석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거는 정당하지 못하다 얘기를 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 로저 클레멘스도 흔히 얘기하는 헤드헌터, 누구 못지않게 몸쪽 공, 위협구 활용을 잘했던, 많이 했던 투수거든요. 이렇게 지기 싫어하는 근성과 누구 못지않게 빠른 볼 이런 엄청난 위력을 보였는데 나중에 이제 구속이 좀 떨어지면서 로저 클레멘스가 7번이나 그것도 43살의 나이에까지 사인성을 받는데 원동력이 됐던 거는 빠른 볼과 어우러진 스플리터였어요. 30대 중반 정도에 접어들었을 때 스플리터를 익힙니다. 그 스플리터의 위력이 또 엄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들이 더 클레멘스 공을 공략하기에 어렵게 됐습니다. 2007년도에 다시 양키스로 컴백을 하게 돼요. 클레멘스도 보스턴의 상당히 그런 섭섭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상징이었던 선수였었는데 댄 두켓 단장이 그 당시에 지봉, 이 댄 두켓 단장은 나중에 우리에게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다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김현수 선수가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입단할 당시에 그 당시 볼티모어의 사령탑, 그라운드의 사령탑이 아니라 프론타의 사령탑이었어요. 이분은 되게 친한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보스턴의 단장이었었습니다. 클레멘스를 잡지 못했다. 한마디로 잘리게 되는 거죠. 어느 쪽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클레멘스 입장에서는 되게 보스턴이 본인에게 섭섭한 대우를 해줬다. 그래서 내가 보스턴을 떠나게 된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액수는 밝힐 수 없지만 로저 클레멘스에게 제시한 계약 조건은 당대 최고액이었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좀 섭섭하게 보스턴의 상징적인 선수였습니다만 떠나서 오히려 본인이 팀 성적상 영예는 양키스에 가서 누르게 된, 하필 또 라이벌 팀이잖아요. 그런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이저리그 1920년도를 기점으로 그 전 시대는 데드볼 시대, 그 이유는 라이브볼, 살아있는 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라이브볼 시대의 역대 세 번째로 350승 투수가 되게 됩니다. 앞서서 달성한 두 명의 투수는 자완 에이스였던 워렌 스판. 이 워렌 스판은 지금도 그 시즌에 최고의 자완 투수에게 주는 상이 워렌 스판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족적을 남겼던 선수인데 어쨌든 이 로저 클레멘스도 마흔이 훌쩍 넘어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하는 마지막 해에도 94마일 151km의 빠른 볼을 던질 수 있었으니까 어쨌든 클레멘스도 한 시대를 정말 풍미했고 대표하는 빠른 볼 투수라는 데는 정말 어떤 이견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밌는 또 일화가 있는데요.
2006년도 이제 WBC 1회 대회였었죠. 그때 WBC 대표팀이 이렇게 막 훈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비군입니다. 그래서 상비군 훈련하고 있는데 본인의 아들 코비 클레멘스가 팀에 있었대요. 로저 클레멘스가 내가 지금도 그 연습 경기 할 때는 공 던질 수 있어 라고 공을 던졌는데 본인의 아들한테, 이 코비한테 홈런을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타석에 코비가 들어오니까 바로 몸쪽으로 위협구를 던졌다는, 이거는 아들이 한 얘기예요. 얼마 전이죠. 지금 저희가 이 방송 나갈 때는 이제 좀 시간이 흘렀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 김광현 선수와 양현종 선수가 88년생 라이벌전 그 경기 상당히 관심을 모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많이 받았던 게, 지금까지 봤던 경기 중에서 가장 이런 투수 라이벌전 누구와 누구의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저는 늘 첫 손 꼽는 게 로저 클레멘스와 페드로 마르티네즈의 맞대결이었어요. 로저 클레멘스는 양키스, 페드로 마르티네즈는 보스턴, 팀도 라이벌이고 두 선수의 근성, 뭐 정말 둘째가 라면 서러운 선수들이고 부위도 엄청났고, 이 두 선수가 맞상대했던 경기는 정말 초구 경기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공 하나하나가 잊을 수가 없을 정도의 명승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했던 그런 근성의 선수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로저 클레멘스 뭐 정말 그 아쉬운 부분 때문에 명예전당에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선수의 자기관리,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빠른 볼의 위력에서만큼은 이 선수를 배제하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뛰어난 빠른 볼 투수 계보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투수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